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용식의 지식마당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에 크라우드라는 화두를 가지고 굉장히 난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이슈로다가는 엔지니어링 환경에서의 크라우드와 웹 서비스. 요새 크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굉장히 전문화된 이슈로서 제조의 R&D, 엔지니어링에 한번 크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이 분야에 굉장히 이제 좀 파이어니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지식도 많으시고 이러신 클로닉스입니까? 예, 클로닉스입니다. 뭐 클리닉 같아가지고 거기에 권대석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저기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클로닉스 대표 권대석 박사입니다. 저는 10년 전, 정확히는 12년쯤 전에 네.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네. 나서 지금 1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컴퓨터는 태생적으로 개인용 장비가 아니라 집단화된 사람들이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운용 자체가 공학 설계 해석용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 설계 해석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환경을 슈퍼컴퓨터 혹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라고 하는 HPC로 구축하는 일이 요즘에 주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공학 설계 해석, CAD나 CA 분야에서 도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어떻게 이 HPC나 슈퍼컴퓨터로 클라우드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어려웠던 공학 설계 해석적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예, 오늘 너무 우리 대표께서 좀 어렵게 너무 겁주시는 것 같은데, 초반에. 이제 CA나 이런 크라우드는 모든 대중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초창기에 슈퍼컴퓨터를 가서 이제 CFD를 해서 썼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제는. 이제 컴퓨터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차로다가 크게 이제 몇 개가 됐는데, 이거를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우선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면은 너무 많은 업체들과 너무 많은 기술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왜 등장하게 됐는가, 그리고 기업 현장에 도입하자면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국내 대기업, 유명한 대기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그걸 어떤 솔루션 가지고 만들었는가, 대략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서. 이 자료를 굉장히 재밌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료가 재밌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크라우드 아직도 스티브 잡스가 아이클라우드 하기 전에는 전문가들끼리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리드 컴퓨팅이니, 사스니,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티브 잡스가 딱 아이클라우드 하니까, 저희 와이프도 이제 알아요. 크라우드가 뭔지. 굉장히 몇 년 동안은 크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병렬 컴퓨터인지, 이게 다 크라우드라고 그랬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그러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기술 가지고 내가 클라우드다, 뭐 가상화다, 캡슐화다, 뭐 말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고 새로운 컴퓨터에 그걸 설치해서 써봐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MIT에서 뭐 혁신적인 시뮬레이터나 CAD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근데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서버 컴퓨터도 사야 되고 운영체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설치하던가 사든가 해야 되고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인터넷에서 접속해가지고 한번 써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데요. 네. 바로 그 꿈을 실현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용자가 직접 사서 설치해가지고 자기가 꾸며서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안 사고 인터넷에서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계산용 서버 자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그 CAD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그 PC나 서버 컴퓨터 등 자체까지 그 빌려 쓰는 걸 클라우드라고 그러고요. 그게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만 쓰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으면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클라우드가 그래도 역사는 자꾸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클라우드가 나오기 전에 뭐 사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갑자기 굉장히 어느 날 보니까 뭐 여러 종류 뭐 파스 뭐 사스 뭐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빌려 쓴다고 말을 하는데 빌려 쓰는 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 장비나 하드디스크나 저장 장치나 뭐 이런 걸 빌려 쓰면은 인프라를 빌려 쓰는 거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라 그러고 IaaS라 그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 환경을 빌려 쓰면 플랫폼 에서 서비스에서 PaaS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응용 프로그램 뭐 CAD 프로그램이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빌려 쓴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그래서 SaaS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의가 이제 딱 이그젬플이 나왔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디피니션을 좋아하는데 뭐 간단하게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 이제 정의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가 한 대의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상태. 그걸 이제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5가지 본질적 특성을 만족시키면 클라우드라고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원이 자동 할당되는 서비스여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써야 하고 그리고 자원은 한 군데에 모아놓고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끝으로 얼마나 썼는지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클라우드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말고 뭐 LTE나 뭐 이런 거로 쓰면 안 됩니까? 인터넷이 말이 인터넷이라는 거지 그게 뭐 사실 네트워크에 좋은 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클라우드냐 이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전에는 되게 그